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실 영상은 미드저니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뜨거운 반응과 응원에 힘입어 풀버전판을 만들어봤습니다. 또한 미드저니 마스터 가이드북 발간 이후 반응이 좋아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이 풀버전판 영상을 시청하면 시너지 효과가 10배 이상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24년도는 생성 AI로 3D 분야와 실시간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리얼타임 분야, 그리고 AI로 만든 영상이나 영화, 광고 분야가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그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의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드저니인데 그 이유는 바로 미학 때문이죠. 미드저니가 참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기로 유명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까닭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미드저니의 핵심인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움에 있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몇 발 앞서 나가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모두에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사전을 무료로 베풀려고 합니다. 혹시 전자책 구매가 부담스럽거나 꺼려지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사전은 무료이고 아주 유용하니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1부, 2부, 3부를 보신 분들도 이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50분 영상으로 미드저니를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이며 향후에는 회원 전용이나 유료 전환 계획이 있으니 이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노마드 AI입니다. 요즘 오프라인 강의와 전자책 제작 및 온라인 강의 준비로 바쁜 생활을 해오고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정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유튜브 업로드를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실 영상은 미드저니 고급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드저니를 공부해오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드저니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지만 미드저니는 프롬프트를 시작해서 프롬프트로 끝날 만큼 이 프롬프팅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요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공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만 숙지하셔도 미드저니 중급 이상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전에 전반적인 미드저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제와 실습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첫 번째, 미드저니란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 세팅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나서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은 여러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글로 답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벤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프롬프트로 미드저니에서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고 싶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프롬프트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5단계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미드저니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현장에서 미드저니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패션 디자인 쪽, 게임 캐릭터 디자인, 게임 배경 이미지, 광고 및 영화 이미지 제작, 소셜 미디어 이미지, 앱 아이콘, 가상 인플루언서, 로고 디자인, 패턴 디자인, 제품 이미지, 디지털 맞춤 디자인, 블로그, 웹사이트 이미지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요즘 게임 캐릭터 쪽도 정말 많이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게임 배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광고 및 영화 이미지 제작인데, 요즘 생성 AI로 영상, 영화, 광고 이런 거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럼 어떤 식인지 재미삼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사람을 위해. 혁신의 혁신을 넘어, 그리고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사명이다.
기아. 진짜 재미로 대충 만든 건데 어떠신가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이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영화라든가 광고 이런 거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 AI 영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드저니가 지금은 중요한 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품 이미지도 요즘 엄청 미드저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블로그 웹사이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 판매 웹사이트에다가 제품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생성해서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그것을 가상 인플루언서한테 입혀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로고 디자인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맞춤 디자인도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아끼는 펫이라던가 저희 아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디지털 파일로 받은 다음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다른 생성 AI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강아지가 웃고 있다던가 우리 아이가 우주복을 입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 등등, 저도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제작을 해서 다시 그 파일을 대파는 방식입니다. 약간 맞춤 제작형 디지털 파일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드저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미드저니로는 아직 글자 디자인 같은 거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사람의 얼굴 복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정도의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정확하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미드저니 자체에서 그거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요. 그리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성인 컨텐츠물이나 폭력적인 컨텐츠, 고어물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컨텐츠들이죠. 물론 해외에서는 이 성인 컨텐츠도 미드저니로 정말 많이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될 확률도 높고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럼 미드저니 기본 세팅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신 버전 또는 버전 5, 버전 5.1도 좋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 매드를 켜주시고 퍼블릭 모드, 리믹스 모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페이스트 모드 이렇게 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 미드저니 채팅창에다가 슬러시하고 세팅을 치면은 이렇게 세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켜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신 모델로 맞춰져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을 다 켜주시면 되는데, 이게 스타일라이즈 매드, 퍼블릭 모드, 리믹스 모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 페이스트 모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본 프롬프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드저니의 기본 프롬프트 구조는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 그러죠. 첫 번째는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다음 매개 변수를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특히 매개 변수는 가장 마지막에 놔야 오류가 안 납니다. 매개 변수를 중간에 놓던가 처음에 놓으면은 봇이 인식을 못해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항상 마지막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장 앞에 넣는 게 좋고, 그 다음이 텍스트 프롬프트. 물론 이미지 프롬프트 앞에다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도 미드저니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봤을 때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 매개 변수 이렇게 됩니다. 프롬프트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그형 프롬프트, 그 다음 문장형 프롬프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태그형 프롬프트는 단어나 쉼표로 짧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장형 프롬프트는 어떤 구문이나 설명이나 행위 묘사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야말로 미드저니를 잘할 수 있는 강력한 궁극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이 순서를 완벽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글로 했을 때 저희는 파파고를 활용할 건데, 파파고를 활용할 때 이 영어의 문법과
한글의 문법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영어를 저처럼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템플릿 정도는 저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이 구조대로 했을 때 가장 프롬프트로 저희가 정확하게 미드저니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트나 아티스트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파파고를 활용해서 그대로 거의 한글화를 한 건데, 보시면은 페인팅, 오일 페인팅, 아크릴 페인팅 이런 것들은 뭐 회화, 유화, 아크릴화 이런 것들이죠. CS 웨이브라 그래서 서브컬처 문화인데 이 문화들도 이따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듀오톤, 뭐 애니메 스타일, 픽사, 토마스 킨드카이든 사람 이름인 거고, 뭐 컬러 하프톤, 그리고 뭐 판타지 스타일, 1990년대 포인드 앤 클릭, 16비트 어드벤처 게임, 뭐 32비트 등가, 다이어그램 그리기, 수채화 스케치, 찰리 하퍼, 가는 선 또는 두꺼운 선, 뭐 시인스 라인, 워 앤 틱, 레트로 팝 아트, 3D 렌더, 짐 헨슨 스타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이름이라던가 어떤 아트 스타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줌으로써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시각화하기에 거기에 맞는 아티스트나 아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 아트와 아티스트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퀄리티나 트렌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 스타일도 미드저니의 퀄리티를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수상작들, 전문적인, 뭐 프로페셔널, 뭐 익스퍼트, 전문가, 초세부적인 뭐 어떤 디테일, 뭐 하이퍼 리얼리틱, 뭐 리얼리틱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뭐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리얼리스틱, 사실적인, 뭐 3D 렌더, 하이퍼 디테일, 시네마틱. 이게 극세사의 영화적 하이퍼 디테일, 아주 디테일한 영화적 스타일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영화 분위기로 많이 나오죠. 뭐 전문 사진 촬영.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트스테이션에서의 활동.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디포럼에서도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특히 퀄리티에 나오는 이 프롬프트들은 미드저니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서 활용해도 되게 괜찮은 프롬프트들입니다. 초고화질, 뭐 판타스틱, 환상적, 어떤 뭐 엉킴, 뭐 명작, 극히 상세한, The most beautiful from chaos, 뭐 가장 아름다운 형태 혼돈. 카오스 매개 변수도 미드저니에서는 많이 활용하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우주들, 뭐 행성들, 점성술, 이런 것들은 약간 트렌디한 스타일인데,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런 프롬프트만 넣어줌으로써도 미드저니에서는 상당한 이미지를 출력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형형 색색의 신비주의, 뭐 소용돌이 치는, 깊은 시선. 이거 미드저니에서 사람 인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깊은 시선, 뭐 차가운 시선, 이런 시선들,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것들, 눈빛이라든가 슬픈 표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프롬프트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이 구도가 거의 처음에 많이 넣습니다.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구도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각샷, 항공뷰, 광각, 전신 촬영, 인도에서 발을 띈, 조감도, 로우 앵글 샷, 극저가샷, 눈높이 샷, 디테일 샷, 틸트 샷, 초근접 샷, 사선 샷, 중앙에 근접, 투샷, 사이드 앵글 샷, 뒤에서 찍은 실루엣 샷, 더치 앵글 샷, 드론 샷, 자연스러운 샷. 대부분 카메라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도 부분은. 이 프롬프트로 구도를 잡으려면은 약간 카메라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구도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외우기에는 정말 힘들고, 많이 쓰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구도를 어떤 구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인물 위주라면은 풀 바디샷 같은 거 많이 쓸 것 같고요. 뭐 와이드 앵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고각샷, 항공뷰,
이런 구도를 많이 쓰죠. 극저하 샷도 많이 씁니다.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나중에 이런 거 한 번씩 다 실습하고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전반적인 프롬프트들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 구도 매체, 이렇게 스타일 구도 매체에서 지금 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고 저도 다 이거 외우지 못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미드저니 켜놓은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 사전을 켜놓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프롬프트들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매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타일 구도 매체 공부하고 있는데, 매체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입니다. 포토오브, 사진의 필름 스틸, 오래된 폴라로이드, 2D 게임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기술 도면, 포토그래프, 일러스트, 전문가 그래픽 디자인, 벡터 스티커 디자인, 아트워크,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초상화, 스케치, 제품 사진, 카툰 캐릭터, 배경, 연필 드로잉, 포스터 디자인, 명함 디자인, 빌보드 디자인, 3D 애니메이션, 3D 그래피티, 생물학적 사파, 청사진, 클레이 애니메이션, 디오라마, 유화, 종이 컬링, 릴리프 카핑, 수채화, 목공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근데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제가 올려놓은 거고 점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죠. 다음은 카메라 및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카메라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렌즈도 그렇고요. 이거 공부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구글링도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사실은 저도 구도는 많이 활용을 해도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뭐 마이크로 렌즈, 이런 완전히 근접사 혹은 보케, 이렇게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피사체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는데, 틸트 시프트 렌즈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쓰고요. 뭐 캐논 EOS 5D 이거 1280만 고화질의 실내에서 이제 우수하게 촬영되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거고요. 뭐 핫셀블러드 이거 카메라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데, 이제 사람의 눈과 되게 비슷한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죠. 마이크로 카피, 현미경 기법인데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모션 블러 많이 활용하고요. PCI 렌즈, 위성 사진, 셔터라이트 이미지 이거 많이 활용하고요. 모션 블러 같은 경우도 속도감을 부여하는 거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카메라 렌즈 프롬프트입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조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도 되게 중요한데, 조명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 다음에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조명에는 하프리어 조명, 백라이트, 내추럴 라이팅, 장시간 노출, 뭐 백열, 무디 라이팅, 시네마틱 라이팅, 스튜디오 조명, 소프트 라이팅, 아름다운 조명, 블루아워 라이팅 이거 많이 활용하고요. 일출 전과 일몰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이어서 이거 되게 아름답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골든아워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선셋 라이팅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노을이죠. 일몰, 석양이라고 하죠. 황혼 조명, 역광 많이 쓰고요. 드라마틱 조명,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들은 이제 입체 광원 조명,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조명, 레이저 조명 마찬가지고요. 형광 조명 마찬가지고요. 흩날리는 알록달록한 광선,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조명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고 저도 다 이거 외우지 못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미드저니 켜놓은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 사전을 켜놓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프롬프트들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색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드저니에서 특히 이런 색상을 되게 잘 뽑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미드저니한테 맡겨서 출력이 되는 색상보다 저희가 이렇게 색상까지 지정을 해주면은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호박색, 아쿠아 색상, 아쿠아 마린 색상, 버건디, 진홍색, 흑단색, 에메랄드, 자홍색, 초콜릿색, 황금색, 그리고 인디고 컬러, 아이보리색, 이끼 색상, 장미색, 연어색, 사파이어 색상,
석판 색상, 황갈색, 귤색, 청자색이나 보라색, 실질적으로 다들 많이 활용하는 색상이고요. 색상을 활용하고 조명을 활용하면은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다음은 무비 게임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스타일의 한 종류인데 이 스타일을 집어넣음에 따라 이미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에다가 블레이드 러너를 놓으면은 그 블레이드 러너 스타일의 이미지를 출력해 주고요. 인셉션, 매드맥스, 물랑루즈, 펄프픽션, 쇼생크 탈출, 다크나이트, 제5원소, 매트릭스, 슈퍼마리오,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이건 게임 부분이죠. 디아블로, 프라우드, 파이널 판타지, 포트나이트, 갓 오브 워, GTA, 메탈 기어 솔리드, 마인크래프트, 오버워치, 레드데드 리뎀션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하고 무비 스타일만 잘 알아도 아주 짧은 프롬프트로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프롬프트에 매트릭스 스타일만 집어넣어도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매트릭스처럼 나오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에 16비트 2D 게임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게임 분위기의 스타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무비 앤 게임 스타일만 잘 활용해도 아주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거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서브컬처 스타일인데 이 서브컬처 스타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본 것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거는 미국 문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알고 있는 거는 좀비 스타일이라든가 저희가 아는 건 사이버펑크 정도, 그리고 솔라펑크나 바비코어, 요즘 바비코어 바비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바비코어라든가 신스웨이브도 이제 어떤 배경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게임이나 영화처럼 이 서브컬처 스타일도 이 프롬프트만 집어넣음으로써 이미지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템플릿을 활용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고,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는 1단계로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주제, 환경, 매개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주제,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프롬프트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 루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한글을 그대로 파파고를 돌려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미드저니에서 바로바로 실습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실습보다는 이론적인 걸 먼저 하고 다음번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글을 그대로 파파고 번역에 돌려서 프롬프트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기초적인 프롬프트고요. 보시면은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루비라고 했을 때 나오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입니다. 그럼 저보다 한글이나 이런 문법적인 거를 분명히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고루비가 주제가 되겠죠. 마고루비가 주제고 환경이 뉴욕 거리에 있는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마고루비가 바로 주제 나오고 그 다음 환경, 뉴욕 스트리트가 나오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주제가 뒤에 나오죠. 환경이 앞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상관없이, 그렇다고 한글로는 마고루비가 뉴욕 거리에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고루비가 뉴욕 거리에 있다 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해도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루비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와 맞아떨어지는 문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몇 가지 순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정말 화려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 그 카메라 기법을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카메라 기법이 있었죠. 뒤에를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고 뒤에를 흐리게 하는 보케 기법이 있었습니다. 보케. 근데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만 해도 이렇게 기술을 쓴 것처럼 나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색상도 이쁘게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옷의 색상이나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그리고 얼굴의 눈의 색상이라던가 이 안에 입은 옷들, 이렇게 폴라티처럼 올라가 있는 옷을 입었는지, 셔츠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걸 입었는지,
이런 거조차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 1단계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였죠. 여기에 구도와 주제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2단계는 구도,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약간 초급 프롬프트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제가 구도,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주제 설명을 한번 빼고 보고 실질적으로 구도가 이 프롬프트 미드저니에서 먹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구도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구도를 미세 조정함으로써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도에는 와이드 앵글을 넣어봤고, 처음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태그형 프롬프트와 문장형 프롬프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태그형 프롬프트 위주로만 해도 됩니다. 이 뒤에 제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2단계는 구도, 주제,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와이드 앵글 뉴욕거리에 있는 마고롭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약간 요거는 아래에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마고로비하고도 비슷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셔츠를 안 입었을 수도 있고, 이런 배경이라던가 어떤 머리 색상,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외투나 날씨, 옷들,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미세 조정할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만 해도 이렇게 잘 뽑아내죠. 색상도 그렇고요. 미학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 거는 이 주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2단계 구도,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이 와이드 앵글, 주제는 마고롭이죠. 환경이 뉴욕 거리에 있는, 주제 설명이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그래서 와이드 앵글, 마고롭이, 주제, 뉴욕 스트리트, 환경이 여기는 먼저. 이게 순서는 안 맞죠, 여러분? 보시면은 순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영어 문법적으로는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순서가 어느 정도는 맞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뭔가 맞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문법적인 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비 인형을 한 것처럼, 뭔가 옷차림도 이렇게 바비 인형을 한 것처럼 나오고요. 보시면은 약간 인형처럼 나오는 이런 와이드 앵글 구도인데 약간 밑에서 찍은 그런 각도도 나오고요. 얼굴도 이거는 상당히 마고로비처럼 나왔지만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마고로비처럼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약간 인형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바비 인형 화장을 한 프롬프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인형 같은 머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이드 앵글 뉴욕 거리에 있는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이것과 와이드 앵글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로비 바비 인형 화장을 한, 이렇게 뭔가 문법적으로 이제 앞뒤가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도 와이드 앵글 마고로비 on 뉴욕 스트리트 with 바비 돌 메이크업 이렇게 된 것과 와이드 앵글 마고로비 in 바비 돌 메이크업 on 뉴욕 스트리트 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는 구도, 주제, 그리고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이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순서에 맞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조금 더 뭔가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했을 때 조금 더 뭔가 원하는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이미지 출력보다는 프롬프트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모습이겠죠. 뭐 이런 거는 너무 오징어 게임처럼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마고로비가 정말로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것처럼 뭔가 진하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아주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뭔가 핑크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순서를 맞추는 게 어느 정도는 괜찮다. 특히 이 구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실습을 할 때 이 구도가 주제 뒤에 나왔을 때와 주제 앞에 나왔을 때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는 구도, 주제 설명, 환경 설명, 조명, 매개 변수. 3단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2단계에서 뭐였죠? 2단계에서는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환경 설명과 조명을 3단계에서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설명이랑 조명만 추가해도 약간 중급 프롬프트로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조명이 나오면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앵글 90년대 뉴욕 거리에 있는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블루아워 라이팅, 저희 아까 라이팅 했을 때 배웠던 거죠. 블루아워 라이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옵니다. 블루아워 라이팅이 뭐였죠 여러분? 일출 전, 일몰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뭔가 새벽거리 느낌이죠. 새벽거리 느낌인데 블루라는 프롬프트 때문에 이렇게 옷차림 자체가 약간 블루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로 이 옷의 색상이라던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스웨터인지 겉옷인지 점퍼 같은 건지 이런 것도 다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로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마고로비처럼 나왔죠. 그래서 이 안에 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 그리고 겉에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이런 것도 다 프롬프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죠. 외모는 그렇지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화장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프롬프트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구도, 매체,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3단계보다 이 매체 분위기가 늘어났죠. 매체와 분위기. 저희가 매체 뭐가 있었죠? 매체. 네, 여기 보시면 이 수많은 이 매체들 많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 사전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체와 분위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도, 매체,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여기서는 와이드 앵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계속 와이드 앵글로 하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으로 바꾸고, 90년대 뉴욕 거리에서 80년대 구찌 의상을 입고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블루아워 라이팅, 이렇게 했을 때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빠져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4단계의 환경을 맞춰서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부터 보통 고급 프롬프트로 들어가죠. 이제 4단계, 5단계를 잘 하시는 분이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웃기게 나왔는데, 물론 프롬프트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구도 자체가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뭐였죠? 아래서 이렇게 찍은 걸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이제 뭐 카메라 기법까지 쓸 수 있지만 일단은 이 구도 자체만 잘 활용을 해도 저렇게 재미있는 샷들이 많이 나오죠.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극저각 샷이죠. 약간 밑에서 찍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5단계입니다. 여기에서 4단계보다 일반 스타일하고 카메라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구도에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활용은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래도 한번 최대한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 패션 스타일,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바비 인형 이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희석되겠죠. 그래서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 패션 스타일,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80년대 구찌 의상을 입고 90년대 뉴욕 거리에서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그러니까 분장을 한 마고로비의 오래된 폴라로이드, 이거 매체죠. 오래된 폴라로이드, 블루아워 조명이고요. 미스테리 안개, 이게 분위기입니다. 미스터리, 약간 미스터리하게 안개가 꼈다, 이런 게 약간 분위기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는 미세 조정하게 잡는 법도 다 알아볼 건데, 지금은 전반적인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조금 다른 걸로 들으면 더 좋지만 일단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그래도 안개가 상당히 낀 것처럼 분위기가 뭔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미스터리하죠. 물론 저희가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미세 조정까지는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걸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해졌죠. 뭔가 더 디테일해졌고요, 많이. 여기에서 저희가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하면은 완전히 저희가 원하는 의상부터 표정부터 그런 카메라 구도 이런 것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체를 먼저 해도 되고 이미지 품질이나 이미지 형태, 아트 스타일 등 본인만의 프레임워크의 스타일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만의 스타일을 또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간단하면서도 조금 더 빨리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형태를 조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미디어 품질, 미디어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장소, 물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어떤 의상적인 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상도 저희가 다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아트 스타일, 품질 스타일, 조명,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거지만 미드저니에서 어려운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영어로 뭔가를 떠오르는 단어보다는 저는 한글로 떠올린 다음에 팝학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인 거나 단어적인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올 때도 많고요. 완전히 미세하게 조정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글을 번역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창의적인 거를 생각할 때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나올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좀 더 창의적일 때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나열 순서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 태그형과 이제 문장형 프롬프트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점은 뭐냐면은 퀄리티를 높여주는 프롬프트는 효과가 있다 없다의 그런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퀄리티를 높여주는 프롬프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수상작, 전문적인 이런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리얼리스틱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판타스틱이라든가 초고화질이라든가 뭐 전문 사진 촬영, 하이퍼 디테일 시네마틱 이런 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정말 반영을 잘 하는데, 미드저니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미드저니에서 어떤 거는 쓸데가 없다, 어떤 거는 뭐 효과가 없다, 어떤 거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드저니도 AI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진짜 퀄리티가 올라간 건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자체가 되게 퀄리티 있게 나온 이미지다 아니다 라는 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그 다음 이 이미지를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이 이미지와 1번, 이 이미지 2번, 이 이미지 3번입니다. 거의 똑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프롬프트로 봤을 때는 1번은 그냥 알프스라고 했을 때 나온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Beautiful Winter Alps라고 한 거고, 세 번째는 Beautiful Mountain in Winter at Swiss Alp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프롬프트를 점진적으로 좀 추가했는지 안 했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알프스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알프스 자체가 아름답고 스위스에 있죠. 그리고 보통은 겨울입니다. 물론 겨울이 아닌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은 프롬프트로 인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알프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아름다운 산이고 대부분 겨울이나 눈이 내린 상태고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프스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확실히 두 번째나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미지보다는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냥 알프스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사진과 이 다섯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진과 이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프롬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렇게 카메라, 렌즈, 그리고 퀄리티 스타일, 울트라 리얼리스틱, 이런 슈퍼 웰메이드, 아주 잘 만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사진은 똑같이 카메라나 렌즈는 들어가 있지만 이 퀄리티 스타일, 퀄리티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이미지와 다섯 번째 이미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이런 배경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온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넣었을 때도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는 잘 나왔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잘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뒤에 나온 배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넣었을 때 조금 더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상당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습을 하면서 알아봐야 괜찮은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화면 비율로는 16:9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유튜브 화면이 16:9고요. 릴스라든가 틱톡이 9:16 반대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처럼 4:5 같은 거 AR을 하고 화면 비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1:1을 넣으면은 1:1 화면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나중에 실습할 때 한 번씩 해볼 건데 그래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카오스 매개 변수인데 카오스 C를 하고 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추상적인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고 일단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 매개 변수 -S 하고 강도 0에서부터 1000까지 있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넣는 거는 안 넣는 거와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을 넣었을 때는 아주 추상적인 이미지가 나오죠. 되게 창의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의 수준을 높일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NO, no 파라미터인데 이 no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no를 하고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거를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사실은 텍스트 프롬프트보다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쉬우면서 더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는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프롬프트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텍스트 프롬프트를 알아야지만 정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거나 디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드저니 채팅창에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주소를 우클릭해서 주소 이미지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복사한 거를 미드저니 프롬프트 채팅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신예술이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하고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거를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거를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장점은 매우 직관적이라 상상하는 것을 빠르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하고,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프롬프트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로 어떻게 묘사할지를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은 고급 기능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이미지가,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구글에서나 어디 네이버에서나 다른 데서 있을 때 이미지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고, 첫 번째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거를 프롬프트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 혹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쭉 붙여넣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콤마를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칸을 띄면 됩니다, 여러분. 한 칸을 띄고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 프롬프트 매개 변수.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에 있는 이 단일 이미지 프롬프트는 꼭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이미지 프롬프트만 혼합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URL과 두 번째 이미지 URL을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주소를 복사하고,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이미지면 이 두 번째 이미지 주소도 복사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를 혼합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 직관적으로 알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이죠.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긴 영상 봐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배울 내용들은 좀 더 고급 기능인 다중 프롬프트, 그리고 이미지 스테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혼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한 번씩 다 다뤄볼 거기 때문에 시리즈 형식으로 대략 한 3번에서 한 4번, 5번에 걸쳐서 미드저니를 계속 연속 진행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미드저니의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미드저니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리고 기본 세팅법 빠르게 넘어갔죠.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깊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나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도 실습을 통해서, 이거는 좀 실습을 통해서 해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한번 요 두 개만 짧은 영상으로 실습을 통해서 하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